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보니까 자동이체가 해지돼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는 거 당연히 자식인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원을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경호입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65세고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게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아내 정숙이는 62세로 저와 함께 이 식당을 꾸려가는 든든한 동반자죠. 손님들은 아내가 담그는 김치와 장아찌를 특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부의 자랑거리는 아들 재훈이입니다. 재훈이는 35살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3년 전에 예쁜 며느리 나리와 결혼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를 친부모님처럼 따라 정말 예뻐했습니다. 식당 일이 쉽진 않지만 손님들이 경호 씨네 음식은 늘 맛있어 라며 건네는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십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일을 계속하는 건 물론 아들 부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웃들과 나누는 정이 좋아서입니다. 퇴근길에 가끔 들르는 재훈이와 나리를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젊은 부부가 살림살이하기 쉽지 않을 텐데도 항상 아버님, 어머님 건강이 최고예요. 라며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맙기만 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 하고요. 나이 들어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거라는 걸.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난 다음 날이었죠. 평소처럼 시장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됐는데 아들 차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괜히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고가의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 손목에는 처음 보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죠.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생활비. 거기에 얼마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더해졌죠. 그동안 우리 부부는 중고 옷을 사 입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꼈는데 SNS를 하진 않지만 우연히 단골 손님이 보여준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호텔 브런치 명품 가방, 매주 가는 골프장, 게시물마다 럭셔리 라이프란 해시태그가 달려있더군요. 여보, 재훈이가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니 월급이 많이 올랐나 봐요. 아내의 말에 저는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나리를 마주쳤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는데 며느리는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로 겨우 명품백 하나 산 거야. 내가 얼마나 절약하고 아껴 쓰는데. 그 말이 우연히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트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친구와 웃으며 다른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카트에는 비싼 수입 과일들과 와인이 가득했어요. 우리 부부가 보내준 생활비로 산 것들이겠지요. 계산대로 가는 길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평소보다 적은 양만 계산했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잿빛으로 보였어요. 매달 200만 원. 우리 부부는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새벽을 달려왔던가요. 식당 일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때도 재훈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자 하면서 버텨왔는데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가는 길, 골목길 가게들의 간판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이에요. 우리 가게도 서둘러 가봐야 하는데 발걸음이 자꾸 늦춰지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그날 저녁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매달 걸려오는 생활비 요청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 아빤 늘 너희 편이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반짝이는 창 너머로 우리 부부의 주름진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정수기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는 제 마음속 그늘을 누구보다 잘 알아채나 봅니다. 며느리의 SNS를 본 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식당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여보,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아내의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재훈이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무심코 던진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부모님들 요새도 잘 지내시죠? 워낙 오래 계시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주민이나 다름없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며느리, 부모님이라뇨? 아, 모르셨어요. 작년부터 며느님 부모님이 거의 매일 드나드시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지난주에 마트에서 사돈을 봤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명품 가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피하시던데.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데도 자꾸 빚이 는다던 아들의 말.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밀렸다며 추가로 요청했던 돈.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액수였어요. 아버지 이번 달엔 300만 원 더 보태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으로 재훈이 내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거기에 더해 며느리,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대준 거였던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재훈이한테 생활비 그만 보냅시다. 우리 자식인데 어떻게 안 보내요? 아들 자식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보내서 뭐 하겠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대화 끝에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왔어요. 식당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던 그날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은행에 자주 들르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 매출을 입금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장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연금 수령 계좌 자동이체 내역 확인해 보셨나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30만 원씩 식당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놓은 게 전부인데.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 되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요. 혹시 모르셨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매달 1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재훈, 지난 추석 재훈이가 연금 통장을 보여달라며 그때 자동이체를 설정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을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골목길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연금을 정숙이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제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냔 듯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금세 알아챈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가 밀렸다고 돈을 더 달라네요. 아버지 이번 달은 진짜 위급해서.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재훈아, 네 아버지. 통장은 왜 그랬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아버지 노후 준비해드리려고. 노후 준비라고? 우리 허락도 없이 매달 100만 원씩 빼간 게 그게 노후 준비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달려왔어요. 제 어깨를 붙잡고 놓지 않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정수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저녁 처음으로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두운 주방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소.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아들 부부와의 대화를 결심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내외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둘 다 어딘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침 장사도 끝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식당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보니까 자동이체가 해지돼 있더라고요. 재훈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생활비도 모자라서 힘들었는데 연금까지 끊으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일하시는 거 당연히 자식인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재훈아! 처음으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매달 지원받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가거라. 네? 아버지 지금 무슨... 당장 나가라고! 주방에 있던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던진 거였어요. 여보, 청수가. 이런 자식 키워놓고 이런 며느리 들여놓고 내가 지금까지 한 고생은 뭐가 되고 앞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감히 우리 돈을 훔쳐가 놓고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하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내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재훈이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나가면서까지 한마디를 더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인생 망치시는 줄 아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소. 이제는 정말 끝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식당 문을 닫은 채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로 보낸 그 밤이 오히려 지난 수년간의 밤들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네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끔 나리가 보내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같은 문자를 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조금 큰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을 줄이기로요. 이제는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에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죠? 왜? 우리 여행 가요. 둘이서.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30년 넘게 식당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못 갔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재밌게 살아야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우리의 삶은 잊고 살았던 거죠. 여보, 이거 봐요. 아내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주려고 아껴둔 돈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우리 건강검진도 받고 아픈 무릎도 치료해요. 당신 허리 디스크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정수가...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져도 되잖아요.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새벽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더군요. 채소를 고르는 제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봐요. 오늘 파가 참 싱싱하네. 아내의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지장 귀퉁이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아내와 나누어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란 걸.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따스한 아침 햇살 속에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